자, 중개사법 김상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각종 구별사항의 정리입니다. 평소에 헷갈리는 것들을요, 이제 한데 모아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자, 바로 보실게요. 전자문서예요, 전자문서. 전자문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자꾸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재변전자, 삼성전자, LG전자, 그 다음 나온 회사가 재변전자 회사, 휴업 신고한 후에 다시 일하겠어요. 재개신고나 휴업기간 바꿀 거예요. 변경신고, 인터넷신고 된다는 거. 고용전자, 고용신고도 뭐가 된다? 전자문서 됩니다. 삼성전자에 고용된 거고. 오케이. 인장전자, 인장등록도 전자문서 됩니다. 인장전자, 보증전자, 거래가 되면 계약서, 설명서, 쌍방교부할 때 보험증서도 사본 보관하지요. 그때 보험증서 복사본 대신에 전자문서를 쏠 수도 있습니다. 보증전자, 신고전자, 실거래가 신고도 다 전자문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거래가 신고, 신고필증 잘못 나왔을 정정, 신청, 기간, 그 다음에 계약, 신고한 내용이 바뀌었어요. 변경, 신고, 계약이 깨졌어요. 해제, 신고 다 전자 다 됩니다. 다만 대리전자는 안 돼요. 전자대리점은 없어요. 자, 그럼 대장전자. 우리 중개사법에 대장이 있어, 대장. 그렇죠?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대장, 자격증 교부한 교부대장, 등록관청이 가지고 있는 등록대장, 중개법의 대장은 다 전자대장입니다. 대장전자, 전자대장. 그래서 옛날에는 종이에다 썼는데 지금은 다 프로그램으로 다 전산화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대장 나오면 무조건 그냥 뭐다? 중개법에는 다 전자대장이다. 전자적 처리로 작성 관리한다는 거. 오케이. 찍어주세요. 너무 많아요.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찍어주세요 하면 인장전자, 고용전자, 재변전자, 3대 전자. 오케이. 나이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다음 대장. 대장도 다 뭐다? 전자대장. 대장 나오면 다 전자대장.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본이냐 사본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원본, 사본. 이것도 자꾸 물어보는데 시험에서 원본이다, 사본이다, 원본 자리 사본, 사본 자리 원본 이런데 이건 앞글자 따는 게 아닙니다. 앞글자 따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 없이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바로 나와요. 자, 휴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내야 되죠. 등록증을 내는 이유는 휴폐업 신고하면서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일을 안 하면서 등록증을 양도대에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 빌려주는 양도대의 우려 때문에 휴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내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 당연히 원본 냅니까? 사본 냅니까? 사본 낸다? 그건 아니지. 양아치지. 원본 다 반납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휴폐업 신고할 때는 당연히 원본을 첨부하셔야 되고,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을 원본을 제출하는 거죠. 이전 신고할 때 이사 왔는 띠용 이전 신고서,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그 다음에 기존의 등록증, 사무소 옮겼으니까 등록증의 주소도 바뀌어져야 되고, 관청이 달라졌다면 재발급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기존 등록증을 당연히 원본으로 반납해야 됩니다. 이전 신고할 때 원본. 자, 벽에 거는 거. 벽에 거는 거는 무조건 원본으로 그려야 돼. 복사본은 위조, 변조 우려 때문에 벽에 거는 것은 다 원본이다. 등록증 원본, 자격증도 원본, 원본을 벽에 걸고요. 자격이 취되었다. 그럼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취소됐는데 복사본을 반납하고 원본을 갖고 있어요. 빌려주려고? 아니지. 취소되면 원본으로 싹 반납하는 겁니다. 자격증 원본 며칠 내에, 7일 내에 반납. 등록이 취되면 등록증 반납 무엇으로 한다? 원본으로 반납을 해줘야 되지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 이 사업자가 나오면 원본이냐 사본이냐 하게 되면 사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을 할래요. 국토부 장관님, 나 인터넷 사업할 거예요. 직원의 자격증 뺏어서 원본 반납해버리고, 직원 자격증 뺏어서 원본 반납해버리고, 회원의 등록증 원본 뺏어서 제출해버리면 회원들 어떡하지요? 직원들 어떡하지요? 그래서 내가 정보 사업을 할 때 직원의 자격증 복사본을 국장에 제출하고 회원의 등록증 복사본을 국장에 제출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사업자가 나오면 다 뭐다? 사본, 가입비용 신청한 개공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자, 다음 7번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직원의 자격증 사본, 복사본을 제출하는 거예요.
자격증 4번. 다음에 이것도 자격증 4번. 자, 사업자가 되려면 회원의 수가 전국에 500명 이상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직원, 공인중개사 하나, 정보처리기사 하나. 그죠? 직원에다가 회원. 다 등록증 자격증, 복사본을 첨부해서 내가 정보 사업할래요.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한다는 거. 자,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가 나오면 원본이냐, 사본이냐 하게 되면 사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요. 계약서 몇 년 보관? 5년 보관. 설명서 몇 년 보관? 3년 보관. 이때 보관할 때 복사본으로 꼭 보관해야 되느냐? 원본으로 꼭 보관해야 되느냐? 복사본이든 원본이든 관계없어요. 원본 보관해도 되고 복사본 보관해도 되고 아니면 노트북에다가 전자파일로,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에 등록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 등신, 사실사, 사무석보 증명서류,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그 다음에 여권형 사진. 자, 교육수료증 사본을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됩니까?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까? 자, 교육받았어요. 실무교육 받았단 말이에요. 교육받았다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등록 신청할 때 원본을 내버렸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복사본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 사본을 꼭 반드시 내는 건 아니죠. 내가 실무교육 받았습니다 했더니 실무교육하는 시도지사, 위탁받은 협회, 거기에서 등록관청에다가 전자적으로 명단을 통보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굳이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출한다면 원본은 필요 없고요. 복사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이것도 또 정리하셔야 되겠다. 그죠? 원본이냐, 사본이냐 찍어주세요. 원본이냐, 사본이냐 찍어주세요. 자, 찍어드릴게요. 딱 찍었죠? 찍었어요. 딱 찍었잖아요. 자, 원본. 휴폐업시할 때 원본. 이전 신고 당연히 원본. 벽에 거는 것은 무조건 벽에 걸어서 원본. 취소되면 예전 시험 문제에 찢어버리고 폐기하고 그 사실만 알려주면 된다. X예요. 취소되면 다 원본을 반납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사업자는 나오면 뭐가 다 사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반수냐, 과반수냐. 이거는요, 간단합니다. 중개사법에는 반수 없어. 결정할 때 무조건 뭐다? 과반수라, 과반수. 과반수 출석해서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을 의결해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반수하면 틀려요. 그리고 출석위원 중에서 과반수 찬성인데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이 나면 그것도 틀려요.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결정할 때는 다 과반수라는 거.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포함이냐, 제외냐. 시험 계속 나오잖아요. 포함이면 어떻고, 제외면 어떠냐, 뭐가 어때요? 점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 그 차이죠, 뭐. 자, 그래서 1번에, 아이고, 재밌어라. 자, 1번에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 있는 건물에다가 사무소 확보했다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신청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무소는 적법한 건물이어야 되거든요. 불법 무허가 건물에는 사무소 등록이 안 되잖아요. 자, 적법한 건물입니다. 대장 있는 건물 또는 준공이라도 떨어져 있는, 준공이라도 받은 건물. 가건물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죠.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가건물. 컨테이너 박스는 사무소 등록이 안 돼. 자, 우리 중개사법을 통틀었을 때 가건물이 포함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가건물 나오면 가짜구나, 무조건 뭐다? 제외. 준공받은 것은 무조건 건물로 봅니다. 준공받은 것은 등록을 하든 분사무소로 설치를 하든 사무소 이전할 건물이든 분사무소 이전할 건물이든 공동사무소 사무소 건물이든 어쨌거나 준공은 무조건 포함하고 가건물은 무조건 제외예요. 가는 무조건 제외고 준공은 무조건 포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요. 구조 2항 등록인데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등록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자도 등록할 수 없다. 얘 아니거나 얘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작년 시험 문제에 법인이 아닌 막연한 사람의 단체도 등록할 수 있다. X. 비법인 사단은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한 법적인 사람이거나 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수 있는데 소공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등록이 되는 공인중개사는 뭐가 된다? 제외되어 있어요. 제외. 자, 구조 2항 법 조문인데 이거요 계속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요. 공인중개사 장롱면허 아니면 등록이 안 돼. 법인 하나 빼고 나면 장롱면허이어야지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미 소속된 상태에서는 등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속은 등록되는 장롱면허가 아니에요. 젊은 총각 가로 열고 이미 소속된 늙고 병든 유부남 당연히 제외지. 이걸 포함하면 말이 안 되죠. 오케이. 공인중개사에는 소공은 무조건 제외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아, 이거 시험 문제네. 시험 문제. 분사무소 지점은요.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하고 본점이 강남구에 있으면 강남구에는 지점 설치가 안 되죠. 강남구 이외의 시군구별로 지점을 둘 수 있는데 몇 개만 둘 수 있다. 한 개만 둘 수 있다. 시험 문제 100%. 자, 그 다음에 4번에 주택하게 되면 주거용 건물에다가 밑에 택지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주택. 자, 그래서 부속 토지 포함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시험에 6번도 시험 많이 나옵니다. 5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적을 때 현존하는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일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는데, 그렇죠? 현존하는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이 아니라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얼마에 공급받았느냐? 첫 분양 계약. 공급가액 얼마냐? 분양가 얼마냐? 얼마에 태어났느냐? 그 다음에 어릴 때 얼마에 전매했느냐? 분양권 입주권. 어릴 때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가격으로 실거래가 신고해주고, 다음에 다 현존하는, 다 커서 팔아먹는 현존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일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는데, 어릴 때는 엄마 부가가치 10% 엄마 포함 응애 엄마하고 같이 신고 들어갑니다. 어릴 때는 다 컸어요. 기타 거래니까 현존하는 거 다 큰 것은 혼자 신고하러 갑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를 하고요. 복비에는요,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제외, 법정 한도, 복비 따로 받습니다. 0.9%까지 따로 받고요. 그다음 실비가 들어갔다면 실비도 따로 받아요. 실비 별도. 그 다음에 복비에 붙은 부가세, 부가가치세도 별도입니다. 별도. 실비 별도, 복비 별도, 부가세 별도. 거기에다가 겸업을 했다면 겸업도 겸업보수 별도의 별도. 그래서 중개도 하고 권리금도 알선했다면 권리금 알선료는 뭐가 된다? 별도로 받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복비 별도, 부가세 별도, 실비 별도, 겸업보수 별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요. 업무 개시 전까지. 자, 업무 개시 전이 몇 군데 나오잖아요. 볼 때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업무 개시 전 한 방에 다 묶어 놓은 겁니다. 고용신고, 야, 이거 시험 문제 같은데. 인장등록 시험 문제 같은데. 업무보증은 그냥 시험 문제인데, 시험에 그냥 나오는데. 그런 게 나옵니다. 자, 고용신고. 언제까지 고용신고하죠? 직원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사장님은 고용신고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 먼저 한다는 거. 업무 개시 전. 인장 등록도 언제까지 개공이하고 소공인은 언제까지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는 인장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고, 다만 그 이전에 사무소 처음 등록할 때, 또 고용신고하러 갈 때, 그때도 인장 등록을 할 수도 있다. 업무 개시 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이전에는 할 수도 있다는 거. 오케이. 꼭 보시고요. 보증입니다. 등록을 먼저 하고 등록 번호가 있어야지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하고 등록 번호 가지고 보험 가입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시험 문제 100% 이것도 시험 문제 그냥 시험 문제다 보시면 됩니다. 등록하고 10일 내에, 등록하고 7일 내에 보정 설정한다. 다 틀려요. 그래서 업무 개시 전, 고용신고, 인장 등록, 그렇죠. 그 다음에 보정 설정 다 업무
전까지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사본을 제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얘기인데 자 볼게요.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신청 서류에 자격증 사본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망이 다 전산화가 완료되어 있어 갖고요. 제가 자격증 있는지를 인적 사항만 신고 들어가면 지들이 다 알아서 확인하거든요. 등록 관청에서 다 알아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 나 자격증 있어요. 자격증 사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구비 서류 외우셨다면 등신 사실사. 등신 친구는 사실 죽은 친구다. 등신 친구 사실 데 없는 친구다. 뭐 그런 얘기죠. 조금 그렇긴 한데 등신 좀 말이 좀 그렇죠. 등신하니까 제가 가슴이 팍 찔리네. 예.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는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원칙, 그다음에 여권용 사진 들어가요. 그래서 자격증 사본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분사무소 설신고할 때 지점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야 되는데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격증 사본 필요 없습니다. 구청 지들이 다 알아서 확인합니다. 고용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 필요 없어요. 구청에서 지들이 다 알아서 확인해요. 자,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신고할 때,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할 필요 없어요. 자, 언제 사본이 들어가냐?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고자 할 때, 지정 신청할 때 직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고, 그렇죠. 개공회원의 등록증 사본도 첨부해서 지정 신청하는 거예요. 이때 사본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등록 신청 시군구청, 분사무소 신고도 주사무소 관할 시군구청, 고용신고도 어디 가서 한다? 시군구청. 구청에다가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구청장 지들이 다 알아서 확인해요. 시도 행정망을 통해서 지들이 확인하거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은 국토부 장관에게 하는데 국장아 네가 시도 행정망을 통해 네가 확인해라. 이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만 제출이 들어가요. 국장에게만 자격증 사본이 들어가고 구청에다가 뭐 할 때는 자격증 사본 필요 없어요. 구청에서 지들이 다 알아서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미지냐 또는이냐 그 얘기인데 그렇죠? 야, 이거는 조금 길다 그죠? 미지냐 또는이냐 그 얘기인데 시험에 자꾸 나옵니다요. 자, 등 의뢰를 받으면 완성되기 전에 누구한테 물건을 설명하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는 거예요. 물건 설명도 하고 플러스 근거 자료도 제시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 설명을 하거나 제시한다. X 설명도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 2번요. 그 다음 페이지 자료를 요구했어요. 건물주인 집주인에게 물어봤어요. 내부 실물의 상태 등을 물어봤더니 뭔가 자료를 줘요. 수도, 전기, 가스 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화도 환경 조건. 자료를 물어봤더니 뭔가 자료 정보를 주면 그걸 가지고 취득에게 설명하면 되는데 자료 요구했더니 불응하더라. 그럼 불응 사실 그 자체를 취득에게 설명도 하고 설명서에 기재합니다. 간단합니다. 설명하거나 기재한다 하면 무조건 틀려요. 설명했다면 증거 자료로 설명서 무조건 기재를 하거든요. 자, 그 앞 페이지에서도 설명을 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지요. 설명도 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서 기재도 하는 겁니다. 자, 3번요. 서명 및 날인이냐 서명 또는 날인이냐 시험 100%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 계약서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는데 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했던 소공도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두 개가 아니면 다 서명 또는 날인 들어가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서,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중개계약서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갑니까?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갑니까? 서명 또는 날인. 부동산 거래 신고서, 실거래가 신고서도 및 날인 들어간다, 또는 날인 들어간다, 또는 날인.
밑날인 들어가서는 둘밖에 없어요. 확, 확. 그 확 막 그냥 하는 거.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 100%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전속일 때 정보 공개하지요. 공개 치세요. 7일 내에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하나에다가 정보 공개하시면 된다는 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거래 정보망 및 일간신문 모두에 공개한다. 공개해야 된다 하면 틀려요.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자, 5번요.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신청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분사무소에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군구청에 통보를 다 합니다. 작년에도 시험 문제 또 나왔어요. 이거 시험 자꾸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주사무소가 본점이 강남에 있어요. 분사무소를 분당에다가 설치했어요. 분사무소 관련된 모든 신고 전부 다 어디 가서 한다? 주사무소 등록관청 여기다가 신고하지요? 그럼 분당은 몰라. 그럼 모르니까 신고받은 강남에서는 분당에다 알려주는 겁니다. 자, 분사무소를 옮겼어요. 평택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전 신고를 여기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분당구청장도 모르고 평택시장도 모릅니다. 밑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전 신고받은 주사무소 강남구청에서는 분당에도 알려주고 평택에도 알려줘요. 이전 전 및 이전 후 양쪽 다 알려준다는 거. 그렇죠. 시험 작년에도 또 나왔다는 거. 이전 전 및 이전 후. 이전 전 및 이전 후. 모르겠고요. 이전 전 및 이렇게 돼요. 이전 전 또는 이전 후로 계속 나와요. 시험에 X의 이전 전 및 이전 후. 및. 요 쓴 이유는 기억에 남으시라고 쓴 겁니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자, 그다음 6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직거래했을 때 공동 신고할 때 서명 또는 날인 하시면 되겠고, 신고서 제출은 아무나 1인이 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면 X라는 거예요. 공동 제출이 아니라 1인. 시간 나는 사람이 제출하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신고서니까 확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명 또는 날인.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번까지 하고 끊었다가 갈게요. 8번 갑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우리 중개사법에 징글징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자, 쭉 갑니다. 국토부 장관,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 권고 나오면 해야 한다가 아니라 무조건 할 수 있다 하셔야 돼요. 우리 중개사법에는 권고나 권장은 강제성이 없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권장은 할 수 있는 거고 권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는 말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가 일반 중개계약서고 또 하나가 거래계약서입니다. 이게 무지 많이 혼동스럽거든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현재 권장하는 양식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권장에 불과하니까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거래계약서는 권장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권장하고 있는 서식 자체가 양식 자체가 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누가 종이 쪼가리 만든다? 국토부 장관, 국장이 권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국토부 장관은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지사에게요. 교육의 지침을 내려주세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여기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줄 수가 있다는 거. 누가 지침을 내려줄 수 있다? 국토부 장관. 교육은 누가 하는데? 실무교육, 시도지사가 하는데 지역마다 다 다른 교육 해버리면 형평성이, 균형성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국장이 지침을 만회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국장의 권리다 해서 지침을 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요. 예치합시다.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5번 정책심의위원회 임의기관이거든요. 손자가 있을 때에만 손자 보육 정책을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정책심의위원회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X 둘 수 있다. 6번에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사고 예방교육. 한마디로 개판이니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예방교육 할 수 있다. 자, 7번 사무소 같이 쓰는 거예요. 공동활용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다. 분사무소 인장은 원칙은 법인 인장.
21세기 본점에서 쓰는 법인 인장인데 그 도장으로 지점 도장으로 등록해버리면 같은 도장 같이 써야 되니까 불편하죠. 새로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도장은 대표자가 지점 도장으로 보정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으로 새로 하나 만들 수 있다.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면 틀려요. 할 수 있다. 자, 9번. 일반 중개계약서 의뢰는 써주세요 하고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아니죠. 요청할 수 있다. 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을 해야 될 의무는 없죠. 당연히. 전속할 수 있다. 자, 11번. 자, 집주인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태에 관해서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나요? 물어볼 수 있어요. 자료를 요구를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12번 갑니다. 협회. 협회는 강제 설립주의입니까? 임의 설립주의입니까? 임의 설립주의. 협회 설립을 해야 한다면 틀리죠? 설립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협회에서 공제사업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비영리 사업으로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자, 14번.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는 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도 할 수도 있다. 사무소 등록하거나 고용 신고할 때도 할 수도 있다. 자, 업무 정지, 자격 정지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절등치 등록 취소 해야 한다. 상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업무 정지 할 수 있다. 자격 취소 해야 한다. 자격 정지 할 수 있다. 지정 취소,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은 절등치하고 자격 취소 둘밖에 없는 거예요. 절등치하고 자격 취소는 해야 되고 정지 같은 것은 할 수 있다. 재량 행위에 들어간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게요. 끊었다가 다시 볼 겁니다. 예.